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26년 3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수가 25,200명이나 된대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2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릅니다. 합계 출산율 0.9명대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4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출산율에 대한 고민은 지금 현대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 제국 역시 극심한 인구 감소와 출산 기피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로마인들이 출산율에 대한 고통으로 힘들어했는데요. 과연 로마인들이 이 국가적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고 그 결과가 제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27년 기나긴 내전을 끝내고 로마의 초대 황제에 오른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지배계층의 인구학적 붕괴와 도덕적 타락에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독신 생활을 즐겼고 합법적인 혼인 대신 노예나 해방노예 출신의 첩을 두며 자녀 양육을 거부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대로 가다가는 드넓은 제국을 지켜낼 군인도 나라 곳간을 채울 납세자도 사라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사적인 가족 영역에 국가의 공권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개입시키는 일련의 강력한 입법을 단행합니다. 기원전 18년에 제정된 렉스 율리아와 서기 9년에 이를 더욱 강화한 렉스 파피아 포파이아라는 법률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5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과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은 반드시 결혼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했더라도 50살이 넘도록 자식이 없으면 독신세와 같은 징벌적 불이익이 가해졌습니다. 미혼자는 외부로부터 유산이나 유증을 받을 자격이 전면 박탈되었고 자식이 없는 부부 역시 유산의 절반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몰수된 재산은 고스란히 국가재정이나 군사금고로 귀속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규정을 어긴 미혼자들은 로마 시민들의 중요한 여가 생활이었던 공공축제나 극장, 경기장에 참석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반면 국가의 뜻에 따라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른바 세 자녀의 권리라고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남성은 공직 후보자로 나설 때나 승진을 할 때 자식이 없는 경쟁자보다 절대적인 우선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혜택도 당대 기준으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여성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투텔라 물리에룸, 즉 여성 후견 제도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자유민 여성이나 4명 이상 낳은 해방 노예 여성은 이 후견인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파격적인 법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원치 않게 사별이나 이혼을 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혼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기까지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러한 채찍과 당근을 통해 로마 시민들이 다시 가정을 꾸리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법의 징벌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위장 결혼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양자를 들여 상속권만 챙기고 파양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약혼만에 두고 혜택을 챙기며 독신 생활을 계속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강제적인 법률은 출산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한 채 납세자들의 엄청난 반발만 초래했고 사회적 불신과 위선만을 낳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저출산의 늪에 빠진 진짜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이기심이나 도덕적 일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경제적인 근본 구조가 팍팍하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국제적인 상업국가로 팽창하면서 물가와 땅값은 무섭게 치솟았고 식민지에서 유입된 값싼 노예 노동력이 일반 평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했습니다. 땀 흘려 일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가혹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통해 단란한 가정을 꾸릴 희망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절망을 외면한 채 국가가 단순히 세금을 매기고 강압적으로 결혼을 지시하는 방식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인구 기반이 무너진 로마 제국은 3세기 무렵부터 치명적인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염병의 창궐까지 맞물려 인구가 급감하자 방대한 제국의 영토를 지킬 군인과 세금을 낼 자영농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세금 수입이 줄어들자 난립하던 군인 출신 황제들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은화의 순은 함량을 고의로 낮추고 불이나 청동을 섞어 가치 없는 화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낸 것입니다. 이는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촉발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서기 301년 모든 생필품과 임금의 상한선을 강제로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사형에 처하는 최고 가경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단가도 건지지 못하게 된 상인들이 시장에서 자출을 감추면서 유통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암시장만 기승을 부리며 물가는 오히려 더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제국의 근간이었던 농업의 붕괴였습니다. 줄어든 인구로 같은 양의 세금을 걷기 위해 지방 관료들은 남은 농민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과중한 소세와 부채에 짓눌린 소작농들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농토를 버리고 야반도주하거나 지방의 거대 군사대지주 밑으로 들어가 스스로 예속된 소작농, 즉 콜로누스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훗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도망치는 농민들을 막기 위해 그들을 토지에 영구히 결박시키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령까지 반포했습니다. 농민들의 삶의 의욕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동기는 완전히 꺾여버렸고 한때 비옥했던 이탈리아의 농지들은 점차 버려진 땅을 의미하는 아그리 데세르티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세수 기반과 시민사회가 완벽하게 마비되자 국가는 이민족 용병들에게 국방을 온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게르만족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서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 쓸쓸히 멸망을 맞이하고 맙니다. 오도아케르에 의해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이 사건은 단기적인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이어진 인구 구조의 붕괴와 잘못된 경제 통제 정책이 제국의 하부 토대를 갉아먹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 위기는 2000년 전 로마가 걸어갔던 그 쇠락의 길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주거비의 상승, 불안정한 일자리, 미래에 대한 막막함은 그 옛날 로마의 평범한 시민들이 결혼을 포기했던 이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독신세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강압적인 통제가 실패로 돌아갔듯 우리 역시 단순히 돈을 쥐어주거나 페널티를 주는 단편적인 방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뒤집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희망을 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팍팍한 사회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로마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난 작지만 소중한 출산율 반전의 불씨를 온전히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